안녕하세요.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. 부동산 10년 로드맵 그리기 2탄 전세금을 이용을 해보자. 돈이 적을수록 갭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정부에서 보는 시선은 지금 갭 투기로 보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정부 정책을 펴가고 있지요. 하지만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. 투자와 투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? 똑같습니다.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방법은 같다라는 거죠. 1탄에서 월 2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대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만약에 월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없고 내가 최대로 했을 때 100만 원만 꾸준히 10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금액은 10년에 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에요. 5년 후에 6천만 원 갖고 집을 장만한다라는 거는 꿈도 꿀 수 없고요. 10년이 되어도 1억 2천만 원으로 집을 장만 가능할까요?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 가격은 얼마나 뛰어 있을까요? 집을 장만하기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. 전세가율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주택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입니다.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잘 되어 있죠. 전세 대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전국적으로 전세가율 평균을 놓고 보면요. 65.2%입니다. 하지만 이 주택의 유형별로 전세가율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70.5%,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70.9%,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47%로 다르죠. 만약에 아파트 1억 원에 전세가율이 여기 70%라고 하게 되면요.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는 3천만 원으로 갭 3천이라고 말합니다. 그럼 갭 투자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65%이지만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전세가율은 다르죠. 저희가 아파트를 많이 갭 투자로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죠.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탄탄합니다. 저희가 팔고자 했을 때 잘 팔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전세가율이란 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라고 했죠. 제목들을 보면요. 내 집 마련 탈출구 투기와 투기 사이, 투기와 투자 사이, 갭 투자 누가 키웠나? 누가 문제일까요? 갭 투자의 대출 전세가율 올려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미지수다. 전세가 비율 70%, 주거 불안이 여전하다. 그리고 밑에 보면 1,200만 원으로 집을 산다. 불인이도 뛰어든 갭 투자. 1,200만 원으로 집을 살려면은요. 전세가율이 88% 정도 돼야 돼요. 1억 원의 아파트가 전세가 8,800만 원이어서 갭이 1,200만 원이다. 그래서 갭 2,200만 원으로 집을 산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보면은 불인이라는 말이 나와요. 부동산의 어린이, 투자 초보도 초보자를 일컫는 은어인데요. 갭 투자가 대중화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서 갭 투자를 할까요?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. 온라인상으로 다니는 부동산 투자 정보 중에서 지역별로 2억 원 이하의 갭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갭 투자 리스트도 있다라고 나옵니다.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해서 제가 가서 집을 사면 불안하지 않으세요?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팔았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투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.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입니다. 전세금을 금매로 해서 내가 산다고 할게요. 지금 갭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. 수익률을 100%로 나중에 수익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100만 원씩 꾸준히 저금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저축한 금액 1,200만 원으로 100%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하면요. 2년 후에 팔았을 때 2,400만 원이 됩니다. 같은 방법으로
꾸준히 했어요. 그리고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매도이기 때문에 9년 차와 10년 차는 다 대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저축한 금액을 모았다고 가정을 할게요. 이 돌아온 수익금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지는 지금 가정하지 않고 수익률 알파이겠죠. 이 수치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저축을 꾸준히 밀리지 않고 하게 되면 10년에 1억 2천만 원, 그 다음에 수익은 9,600만 원, 합치게 되면 2억 1,600만 원이 됩니다. 이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. 주택을 사는 거예요. 그럼 전세금 이 금매를 아까 얘기한 그 수익에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. 종목을 상향해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. 금액을 좀 다르게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1년 차와 2년 차는 같습니다. 그럼 3년 차가 됐을 때에는 1년 차에 돌아온 수익률 2,400만 원과 그리고 저축한 금액 1,200만 원 합친 3,600만 원이 원금이 되고 여기에 100%의 수익률로 해서 3,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7,200만 원이 됩니다. 그리고 2년 차가 됐을 때에는 여기 남아있는 거 2년 차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. 그리고 3년 차, 5년 차에 해당하는 3년 차는 다르죠. 세 번째 3년 차에 수익을 얻었던 7,200만 원이 원금으로 돌아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1,200만 원 합치게 되면 8,400만 원이 원금이 되고요. 수익을 100%로 했을 때는 1억 6,800만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6년 차와 7년 차는 실거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7년 차의 합계 금액은 저축한 금액 7년 동안에 1,200만 원 한 곱하기 해가지고 8,400만 원과 수익은 1,200, 1,200, 3,600, 3,600, 8,400을 합한 금액을 하게 되면 1억 8천만 원, 둘을 합치게 되면요 2억 6,400만 원이 됩니다. 이 자금으로 7년 차에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. 1년에 한 채씩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10년 차에 저금만 해서 내 집 마련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 그럼 이걸 경매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? 경매는 일반 금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. 200% 정도를 수익률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그 중간인 150%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수익률을 말씀드려 볼게요. 1년 차에 저금한금은 똑같고 여기에 대한 수익률 150%에서 1,8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2년 후에 3천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. 이걸 같은 방법으로 1년 차, 2년 차 같이 했어요. 3년 차에는 이 3천만 원 돌아온 금액과 1,200만 원을 합친 4,20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똑같이 150%의 수익률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금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. 1년 차와 2년 차 이 두 것을 같이 합쳐서 3년 차, 4년 차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하고 5년 차, 6년 차는 실거주 마련을 위해서 저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아까 7년 차 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더 앞당긴 금액이에요. 하지만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. 저축한 금액은 6년 차이다 보니까 7,200이 되고요. 수익은 1,800, 1,800, 6,300, 6,300 합치게 되면은 1억 6,200만 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금액을 합하게 되면은 2억 3,400만 원이 되는 거죠. 방금 전세금을 이용을 해서 금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.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고 그다음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1년에 한 채에서 두 채 정도를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요. 실거주집 장만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. 방금 얘기했던 7년 차와 6년 차 요 합한 금액을 보게 되면 가격 차이는 요 정도가 납니다. 그러면 이 금액으로 월 100만 원으로 저축을 해서 투자와 접목을 해서 1년에 한 채씩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현금 자산 증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거주를 마련하는 거죠. 그러면 저축만 했을 때에는 지금 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2억 1,600만 원 10년 차까지 재투자를 계속하지 않은 거죠. 금액을 복리로. 그렇지 않고 금매여도 경매여도 약간 종목을 상향을 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요. 연차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진 2억 3천에서 2억 1,600, 2억 6천 요 금액을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
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실거주를 장만을 한 다음에는요. 내 집을 마련을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시 재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.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집 마련하긴 더 어렵다란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재테크는 필수입니다. 그래서 갭 투자라는 개념, 갭 투기라는 개념,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. 그리고 너무 많게 한다기보다 최소 1년에 한 채씩 내가 재테크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. 월 100만 원으로 저축을 해서 10년 후, 7년 후, 6년 후 저는 언제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앞당길 수 있을까요?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죠. 그리고 경매를 이용하게 되면요.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금매와 경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아파트를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하지만 이 경매를 이용하면서 금매를 접근하면은 수익률은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년 차인 1 차적으로는 돈을 모아서 현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모아지는 자금으로 재테크를 꾸준히 이어가서 10년 차 정도 됐을 때에는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. 자산 증식은 대출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이란 지렛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확실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멈추게 되면은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재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제 집 마련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오늘 2 탄으로 지금 전세금에 대한 말씀드렸고요. 3 탄으로는 이 방법으로 전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매 활용 방법은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내일은 시계열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말입니다. 편안한 하루 되세요.